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시다 보면 보안이라든지 절전, 알림 등의 다양한 기능을 따로따로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복잡한 설정을 일일이 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보안, 절전, 알림 등을 설정할 수 있고 스마트폰의 데이터 사용량까지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필수 편의 기능 5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한눈에 들어오도록 보기 편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실 때 배지라든지 화면 구성들이 내 눈안에 들어오지 않아서 이용하려면 불편한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럴 때 화면을 최대한 단순화해서 한눈에 들어오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스마트폰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디스플레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글자 크기와 스타일, 화면 레이아웃 크기 등 화면을 좀 더 편리하게 설정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한 번에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더 아래로 내려오시게 되면 쉬운 사용 모드라고 있습니다. 여길 들어가신 다음 쉬운 사용 모드를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스마트폰 화면이 최대한 단순화되면서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홈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글자 크기도 더 굵어지고 배지들도 커지게 돼서 화면에 배치되어 있는 배지들의 개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화면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게 되고요. 쉬운 사용 모드 설정 아래쪽에 보시면 길게 누르기 반응 시간과 고대비 키보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고대비 키보드의 경우에는 문자나 카카오톡을 이용하거나 또는 텍스트를 입력할 경우 입력창을 터치하시게 되면 이렇게 눈에 띄는 고대비 키보드로 바뀌게 됩니다. 입력을 할 때 훨씬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길게 터치해서 이용할 수 있는 기능들의 반응 시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길게 누르기 반응 시간 들어가시면 매우 짧게부터 길게까지 기본 설정이 되어 있고요. 직접 설정을 누르고 내가 시간을 직접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길게 누르기 반응 시간은 이렇게 배지를 옮긴다든가 할 때 화면을 터치해서 기다릴 경우 어느 정도 눌렀을 때 반응이 나오는지를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스마트폰 화면이 복잡해서 이용하시기 불편할 경우 쉬운 모드를 사용해 보세요. 내 스마트폰 데이터 사용량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 요금제를 무제한을 쓰지 않으실 경우에는 데이터 사용량이 요금제에 따라서 제한이 있죠. 그 제한 용량을 넘어서도 스마트폰 이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지만 데이터 통신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급할 때 갑자기 속도가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답답하죠. 그럴 때는 내가 현재 데이터를 얼마 정도나 쓰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좀 더 내 데이터 용량을 규모 있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연결로 들어갑니다.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데이터 사용이라고 있습니다. 여길 들어갑니다. 그러면 현재 내가 데이터 용량을 얼마나 썼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신 다음 데이터 측정일 및 사용량 경고에 들어가셔서 데이터 측정일을 지정을 하시고 경고를 설정하신 다음 데이터 용량을 지정하시면 해당 용량을 사용하셨을 경우 스마트폰으로 경고 알림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 사용 한도를 좀 더 규모 있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데이터 측정 시작일을 1일로 지정하고요. 그 다음 데이터 경고는 설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 데이터 경고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금제에서 지원을 하는 기본 데이터 양의 80% 정도를 설정을 해 놓으시면 내가 쓸 수 있는 데이터량의 80%를 사용했을 경우 알림으로 경고가 오게 되겠죠. 예를 들어 내가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량이 10기가일 경우 8기가만 지정을 해줍니다. 설정해 주시게 되면 8기가가 넘어서게 되면 경고 알림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되도록이면 와이파이를 이용하시다가 꼭 필요할 경우만 데이터를 이용하시게 되면 나머지 용량 한도 내에서 빠르게 스마트폰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휴대폰 요금제를 무제한 데이터로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꼭 설정해 놓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의 진동이나 알림 이유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다 보면 갑자기 진동이 울린다든지 또는 알림 소리가 난다든지 또는 경고음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 상단을 아래로 쓸어 내려서 알림창을 확인하시는데 여기서 아무 알림이 오지 않았는데도 그런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죠. 자, 굉장히 찝찝하죠. 내 스마트폰이 혹시나 해킹되었는지 또는 바이러스가 침투해 있는지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런 알림 소리들이 어떤 알림인지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알림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제일 아래쪽에 고급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고급 설정 들어갑니다. 그러면 알림 기록이라고 있죠. 이 알림 기록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내 스마트폰에서 어떤 알림이 있을 경우 그 알림들을 전부 보여주게 됩니다. 시스템 관련해서 뭔가 설치됐다거나 이렇게 컴퓨터와 연결이 됐다거나 다른 기기에 연결이 됐을 때 그리고 메일이 왔을 때는 상단 알림창을 내리더라도 여기에 보이지가 않죠. 이 알림 기록에 들어와서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알림 기록에 사용 중에 체크를 해 주셔야만 확인을 할 수 있죠. 이 알림 기록은 꼭 켜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 해킹됐다든지 또는 의심스러운 활동이 감지됐을 경우 그런 알림이 왔을 때 여기에 보면 전부 나오게 됩니다. 상단 알림창을 내려도 그런 내용들은 나오지 않아요. 여기 있는 알림 기록에서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밤늦게 알림이 울리는 경우도 있고 알림이 여러 번 반복해서 울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요즘 해킹 이슈 때문에 굉장히 불안합니다. 항상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 배터리가 부족할 때 제일 간단한 절전 모드 전환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다 보면 충전하는 걸 깜빡해서 외부에서 배터리 잔량이 얼마 남지 않아서 불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바로 상단을 아래로 쓸어 내린 다음 한 번 더 쓸어 내리고 알림창에서 절전 모드를 찾아주세요. 절전 모드를 선택하시게 되면 남은 배터리 잔량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절전 모드를 터치하고 기다리게 되면 절전 모드 설정으로 들어오시면 사용 중에 체크가 되어 있죠. 절전 모드의 경우는 원래 배터리 잔량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의 2배에서 4배까지 사용 시간을 늘려줄 수 있습니다. 절전 모드를 사용할 경우 Always on 디스플레이가 꺼지게 되고 CPU 속도는 70%로 제한하게 되고 화면 밝기를 10% 낮추고 5G는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배터리 소모가 제일 많은 기능들을 제한함으로써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최대한 늘려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절전 모드는 배터리 잔량이 얼마 남지 않아서 급할 경우에 이용을 하시게 되겠고요. 절전 모드를 껐을 경우에는 원하는 기능만 제한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경우도 사용 시간은 늘어나게 됩니다. 급하지 않을 경우는 원하는 기능만 끄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상시에 절전 모드와 상관없이 스마트폰 속도가 느려졌다거나 화면 밝기가 어둡다고 생각하실 경우에는 절전 모드에 들어오셔서 사용 안함으로 꺼주시고 나머지 추가 제한도 전부 꺼주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부족한 2%를 채워주는 휴대폰 꿀팁 7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접근성 버튼이 되겠습니다. 우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시면 접근성이라고 있죠? 접근성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급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접근성 버튼이라고 있죠? 지금 현재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를 들어가셔서 동작 선택 없음을 터치하시고 여러 가지 동작 중에 원하는 동작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번에 알려드릴 접근성 동작은 주변 소리 키우기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주변 소리 키우기 기능을 체크를 하시게 되면 우측에 이렇게 접근성 버튼이 나오게 되죠.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노래도 많이 들으시고 유튜브 같은 영상들도 많이 보실 텐데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을 경우 소리를 키우고 들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어폰을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그만큼 주변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위험한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럴 때 이 접근성 버튼을 눌러서 주변 소리 키우기를 이용을 하게 되면 유튜브를 시청하는 도중에도 접근성 버튼을 누르면 유튜브는 멈추게 되고 주변 소리가 크게 나면서 주변에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이어폰을 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버즈 프로라고 뜨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유튜브를 감상하다가 접근성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여기 있는 접근성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유튜브는 잠시 멈추게 되고 주변 소리가 2배에서 3배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무슨 일이 있는지 즉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어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접근성 버튼 꼭 꺼내놓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요즘 휴대폰 보다가 차가 오는 것을 몰라서 사고 나는 경우도 많다는데요. 접근성 버튼을 이용을 하면 주변 소리를 바로 들을 수 있어서 휴대폰을 좀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유튜브 소리가 다시 나오게 되겠죠. 자, 언제든지 접근성 버튼만 누르면 바로 유튜브는 멈추고 주변 소리는 크게 들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접근성 버튼을 없앨 때는 여기에 없애는 버튼이 없어요. 지금 체크되어 있는 주변 소리 키우기를 다시 꺼주시면 접근성 버튼도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접근성에 들어오셔서 똑같이 고급 설정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불빛으로 알림이라고 있죠. 자, 여기 들어갑니다. 자, 이 불빛으로 알림 기능은 알림을 받거나 알람이 울리게 되면 카메라 플래시나 화면 불빛을 깜빡여서 알려주게 됩니다. 중요한 알림이나 알람을 받을 경우 무음으로 전환돼서 못 듣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휴대폰이 멀리 있어서 못 듣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죠. 자, 휴대폰 플래시로 알림을 체크를 해줘 볼게요. 자, 그 다음 화면 불빛으로 알림을 체크합니다. 그 다음 선택된 앱을 선택하시고요. 이런 알림을 받고자 하는 앱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꼭 받아야 되는 중요한 전화가 왔을 때 무음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소리가 작아서 못 듣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쉽게 전화가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 앱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전화가 오게 되면 바로 플래시 알림이 울리게 돼요. 자, 해볼게요. 자, 미리 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 불빛이 깜빡이죠? 자, 그 다음에 휴대폰 앞면도 깜빡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중요한 알림이나 전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접근성에서 청각 보조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주변 소리 키우기라고 있죠? 자, 여기 들어가세요. 이어폰을 끼고 있을 경우 이 기능을 이용을 하면 주변 소리를 크게 들을 수 있고요. 멀리 떨어진 곳의 소리도 선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폰을 끼고 상대편과 대화를 할 경우 대화 소리를 키워주죠. 그래서 좀 더 대화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청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기능도 이용하실 경우 이렇게 접근성 버튼이 나오게 돼서 언제든지 이어폰을 끼고 있을 때 이 버튼만 누르면 주변 소리를 크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주변 소리가 정말 크게 들립니다.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어폰을 끼고 보행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럴 때도 아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여러 가지 설정을 하다 보면 설정이 전부 꼬여서 원래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경우가 있죠. 자, 어떤 걸 어떻게 설정했는지 몰라서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자, 그럴 경우 설정만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설정에 들어오신 다음 일반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초기화라고 있어요. 초기화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초기화를 할 수 있는데요. 설정 초기화, 네트워크 설정 초기화, 와이파이 블루투스 설정 초기화, 접근성 설정 초기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다음 기기 전체 초기화가 있죠. 자, 기기 전체 초기화는 스마트폰 자체를 초기화하는 것이니까 설정만 초기화할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필요한 부분만 설정을 초기화할 경우에는 그 부분만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설정 전체를 초기화할 때는 모든 설정 초기화 선택하시고 설정을 전부 초기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보안 설정이라든지 언어, 계정, 개인 데이터, 다운로드한 앱 설정은 그대로 있고요. 설정만 초기화되게 되니까 설정들이 뒤죽박죽 꼬였을 때는 간단하게 설정 초기화를 해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초기화도 마찬가지죠. 스마트폰으로 이곳저곳에서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를 연결하다 보면 이렇게 와이파이나 블루투스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블루투스 기기나 또는 공유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나오면 헷갈릴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것도 초기화를 해주시게 되면 필요한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만 보이게 됩니다.
이곳저곳에서 연결했던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요즘은 해외여행들도 많이 가시고요. 여행들 많이 다니시는데 여행지에서 스마트폰을 분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분실을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분실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외부에 가셨을 때는 되도록이면 백업을 해주시는 게 좋죠. 자, 그런데 스마트폰에는 다양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상으로 백업을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컴퓨터로 백업을 하려면 컴퓨터가 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외부에서 갑자기 백업을 할 경우에는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USB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백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장비를 이용을 하는 건데요. 자, 여기 USB 연결 단자가 있고요. 반대편에는 이렇게 다양한 슬롯이 있죠. 여기 USB가 들어가고 또는 SD카드, 마이크로 SD를 꽂을 수 있는 이런 멀티 어댑터를 이용을 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이렇게 USB만 연결할 수 있는 간단한 어댑터도 있습니다. 자, 이걸 이용을 하면 스마트폰을 장소, 시간 가리지 않고 백업을 할 수 있어요. 일단 스마트폰 하단에 있는 단자에 USB-C 단자 연결을 해줍니다. 그 다음 USB 메모리를 여기 있는 어댑터에 끼워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장 저장 장치 같이 USB 메모리를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계정 및 백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외장 저장 공간 데이터 전송이라고 있죠? 자, 여기를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지금 백업 위치에 USB 저장 장치가 뜨게 되죠. 자, 그러면 백업 위치 USB 저장 장치 선택합니다. 자, 이제 스마트폰 데이터를 여기 있는 USB 메모리로 전부 백업을 할 수 있어요. 자, 모두를 선택하면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백업하는 것이고요. 통화기록, 연락처, 메시지만 선택하면 통화기록, 연락처, 메시지만 백업할 수 있고요. 직접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 따로 골라서 백업을 할 수 있죠. 자, 물론 모두 백업을 하면 시간이 좀 걸리게 되고요. 직접 설정을 선택하면 다음 누르시게 되면 통화, 연락처, 메시지, 앱, 설정도 백업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갤러리, 이미지도 백업을 할 수 있고 동영상, 오디오, 문서 파일 전부 골라서 백업을 할 수 있겠죠. 자, 급하게 백업을 해야 할 경우 인터넷 연결도 곤란하고 컴퓨터도 없을 경우에 이렇게 USB 메모리를 이용을 해서 자체적으로 간단하게 백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백업을 했을 경우 나중에 다시 꽂아주고요. 외장 저장 공간에서 복원을 선택하시게 되면 해당 백업한 부분만 복원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기능들은 급할 때 사용하기 좋은 기능들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휴대전화의 기본 기능인 전화 기능 외에 다양한 확장 기능을 활용해야만 진정한 스마트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의 3가지 활용도 높은 확장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폰의 멀티 윈도우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실 때 동시에 여러 개의 앱을 띄워놓고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하단 열린 앱 버튼을 누르고 필요한 앱으로 이동한 다음 다시 그 앱을 이용하고 또 필요한 앱이 있을 경우 열린 앱 버튼 누르고 또 이동을 해서 이용을 하시는데요. 동시에 여러 개의 앱을 띄워놓고 이용하는 멀티 윈도우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하단에 있는 열린 앱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사용할 앱을 일단 선택을 해줍니다. 자, 문자 앱을 이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 문자 앱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일 위치를 선택하라고 하죠. 자, 여기에 놓게 되면 위쪽으로 열리게 되고요. 아래쪽으로 가져오면 아래쪽으로 열리게 되고 중앙에 위치를 시키면 팝업으로 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동시에 여러 개의 앱을 띄워놓고 이용할 수 있죠. 우선 상단에 위치를 시켜볼까요? 여기에 놓으세요라고 나오죠. 터치한 손을 떼게 되면 위쪽으로 해당 앱이 배치가 되고요. 아래쪽 앱은 어떤 것을 실행할지 물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앱들이 전부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유튜브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서는 유튜브가 실행되고 위쪽에서는 문자 앱이 실행되겠죠. 그리고 중앙에 있는 점 3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위아래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터치하시면
유튜브가 위로 올라가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위치를 바꿔줄 수 있고요. 그 다음 열려있는 창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점 3개 버튼을 누르시고 움직이시면 이런 식으로 크기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놓으시면 유튜브가 크게 나오고요. 아래로 내리면 문자 앱이 크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위쪽으로 쓸어주거나 또는 아래쪽으로 쓸어주면 해당 앱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아래쪽으로 쓸어 볼게요. 그러면 문자 앱이 나오게 되겠죠. 자, 다시 멀티 윈도우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팝업으로 띄울 수도 있죠. 열려있는 앱 위쪽에 보면 막대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막대를 잡고 움직이시면 이렇게 팝업으로 띄울 수도 있습니다. 자, 원하는 곳에 가져다 놓고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필요 없으면 X를 눌러서 닫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확대 버튼 누르시면 해당 앱이 전체 화면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멀티 윈도우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 이 경우에는 일반 스마트폰이고요. 갤럭시 탭, 갤럭시 폴드, 갤럭시 북의 경우에는 태스크바라는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여기는 설정 들어가신 다음 디스플레이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태스크바라는 메뉴가 보이게 되죠. 자, 일반 스마트폰은 보이지 않고요. 앞서 말씀드린 기종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켜주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에 태스크바가 나오게 됩니다. 이 태스크바에는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앱들이 기본적으로 나오게 되고 좌측에 있는 앱 버튼 누르시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앱들이 모두 나오게 됩니다. 어떤 것이든 원하는 앱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해당 앱이 뜨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위쪽으로 가져오게 되면 이렇게 원하는 위치로 바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 자, 우측에 놔볼까요? 우측에 놓게 되면 이런 식으로 멀티 윈도우로 바뀌게 되죠. 자, 이 태스크바는 홈 버튼을 눌렀을 때는 보이지 않고요. 앱을 실행했을 때만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메시지 앱을 실행하면 아래쪽에 보이게 되죠. 그 다음 지금 열려있는 멀티 윈도우도 같이 보이게 됩니다. 자, 누르시게 되면 언제든지 멀티 윈도우로 들어갈 수 있죠. 필요 없으시면 앞서 본 멀티 윈도우와 동일하게 상단 막대를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 전체 화면으로 키우거나 닫아줄 수 있습니다. 해당 기종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이렇게 멀티 윈도우로 열렸을 경우 홈 버튼을 누르셨다가 다시 열려있는 앱 버튼 누르면 멀티 윈도우 상태 그대로 열어줄 수 있죠. 동시에 여러 개의 작업을 하실 때는 아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보세요. 이번에는 스마트폰의 보안 와이파이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외부에서 인터넷을 이용을 하실 때 공용 와이파이나 또는 커피숍 같은 데 설치되어 있는 자체 와이파이망에 접속하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자, 그럴 때 일반적인 검색 같은 것은 상관없겠지만 SNS라든지 금융 앱을 실행하게 되면 누구든지 해당 공유기에 접근해서 내 개인 정보를 탈취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공용 와이파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항상 조심해서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갤럭시 스마트폰의 보안 와이파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공용 와이파이에서 금융 앱 같은 것들을 이용할 때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기타 보안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안 와이파이라고 있죠? 자, 여기 터치해 주세요. 자, 원래 이 보안 와이파이는 월간 요금제를 이용해야만 쓸 수 있는 기능이지만 자주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구태여 월간 요금제까지 가입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월 1기가까지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갤럭시 스마트폰을 가지신 분들은 월 1기가까지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시다가 공용 와이파이 상태에서 금융 앱에 접근을 해야 될 경우 이 보안 와이파이에 들어오셔서 보호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와이파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데이터 통신들은 보안 기능이 적용돼서 내 데이터 통신을 중간에서 가로채기 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SNS라든지 금융 앱은 데이터를 많이 소진하지 않기 때문에 1기가 정도만 이용을 하셔도 얼마든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주 이용을 하지 않으신다면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는
무료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외부에서 그런 금융 앱이나 중요한 정보 같은 것들을 데이터를 이용해서 통신하실 경우에는 유료로 구독해서 이용하시는 것도 좋겠죠. 자, 여러분에게 맞는 것으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중요한 개인 정보라든지 또는 금융 앱을 이용을 할 때 보안 와이파이를 이용하지 않고 데이터 통신을 이용을 해도 해킹의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기술 수준으로 일반 데이터 통신을 해킹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외부에서 공용 와이파이를 이용을 하시다가 금융 앱이라든지 중요한 개인 정보를 전송하거나 또는 받아야 할 경우에는 보안 와이파이를 이용하지 않으실 경우 상단을 아래로 쓸어 내리시고요. 와이파이 기능을 꺼주도록 하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데이터 통신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와이파이의 경우는 전혀 보안이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스마트폰과 TV의 미러링 기능인 스마트뷰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뷰 기능은 스마트폰 화면을 TV로 미러링 시키는 방법인데요. TV를 스마트폰으로 미러링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유선으로 연결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무선으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무선 연결인데요. 무선 연결도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크롬캐스트를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무선 연결을 지원하는 TV의 경우에는 스마트폰과 TV가 간단하게 무선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을 아래로 쓸어 내리고요. 자, 그 다음 한 번 더 쓸어 내리면 아래쪽에 스마트 뷰라고 나오죠. 자, 이 스마트 뷰 기능을 켜게 되면 내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크롬캐스트를 지원하는 장비가 여기에 나오고 있죠. 그 다음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화면 미러링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보이죠. 지금 보시는 이 TV들은 화면 미러링을 지원하는 TV입니다. 즉 유선으로 연결하지 않고 크롬캐스트를 지원하지 않아도 TV의 자체 기능만으로 무선으로 연결이 돼서 스마트폰 화면을 TV로 미러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인 기기가 여기에 뜨지 않아요. 자, 그럴 때는 크롬캐스트를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고요. 설정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실험실로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 크롬캐스트 지원이라고 나오죠. 본인 기기가 스마트 뷰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크롬캐스트를 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크롬캐스트는 대부분 TV나 셋탑박스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크롬캐스트를 켜시면 거의 보일 거예요. 아주 오래된 TV는 안 되겠죠. 하지만 근래 10년 이내에 구매하신 TV들은 전부 크롬캐스트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아니면 셋탑박스에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셋탑박스를 통해서 미러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제 셋탑박스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셋탑박스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녹화 떠는 전송 시작하겠냐고 물어보죠. 시작하기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TV 화면이 바뀌면서 이렇게 스마트폰 화면을 TV로 미러링을 해주게 됩니다. 자, 동일하게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화면을 넘기시면 이쪽에도 그대로 나오고요. 내가 원하는 앱을 실행해도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갤러리를 실행을 해보면 갤러리 화면도 그대로 보이게 되겠죠. 스마트폰 화면 미러링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화면에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 미러링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상단에 보시면 버튼이 있는데요. 자, 이걸 눌러보시면 화면 비율을 변경할 수도 있고 스마트 뷰를 일시 정지하거나 앱을 캐스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앱 캐스트의 경우에는 유튜브라든지 삼성 헬스, 구글 크롬, 삼성 인터넷들은 앱들 자체적으로 미러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인터넷을 연결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앱 캐스트는 휴대전화에서 다른 앱을 사용하는 동안 TV에서 하나의 앱만 볼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하죠. 자,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미러링이 그대로 되는데요. 자, 여기서 상단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 앱 캐스트라고 있죠. 다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TV로 캐스트되는 앱은 팝업돼서 떠 있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내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에 옮겨 놓고 사용하고자 하는 앱들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요. 자, 다시 캐스트된 앱을
확대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전체 화면으로 또 보게 되겠죠. 이 스마트 뷰 기능이 스마트폰 화면을 TV로 미러링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필요 없으시면 연결 해제 눌러주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자, 그 다음 스마트 뷰를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휴대전화를 TV로 미러링하는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아래에 보시면 다른 기기에서 휴대전화라고 있죠. 자, 이것은 TV 화면을 스마트폰으로 미러링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메뉴 선택할게요. 자, 그러면 또 기기를 찾게 되겠죠. 자, 여기서 본인 기기가 뜰 때는 TV 화면을 스마트폰으로 미러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TV가 여기에 뜨지 않을 경우에는 원하는 기기가 없나요? 눌러보시게 되면 입력 모드 변경하라고 나오죠. 자, 무선 미러링을 지원하는 TV의 경우는 TV의 입력 모드를 변경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TV를 재시작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TV가 무선 미러링을 지원할 경우에는 여러분 TV의 설명서를 확인해 보시고요. 입력 모드를 어떤 것으로 변경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연결하시면 TV 화면을 스마트폰으로 미러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TV나 셋탑박스가 무선 미러링을 지원을 하는지 또는 크롬캐스트 지원을 하는지 확인을 하시고 스마트폰과 TV를 연동해서 편리하게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